다음 주제는 왜 내게는 묻고 안희정에게는 안 묻나, 바로 김지은 씨 얘기인데요. 자,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연일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는데요. 고소인 김지은 씨도 직접 자신이 쓴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 대독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호소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세 분의 판사님, 안희정에게 물으셨습니까? 왜 김지은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그렇게 여러 차례 농락하였느냐 물으셨습니까? 왜 제게는 물으시고 가해자에게는 묻지 않으십니까? 왜 제 답변은 듣지 않으시고 답하지 않은 가해자의 말은 귀담아 들으십니까? 네, 들어보셨는데요. 김지은 씨는 이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승복을 못하겠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연일 이제 뭐 억울함이랄까요, 앞으로의 또 싸움의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후폭풍이 왜 이렇게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조서를 우리가 114페이지나 되는 아주 긴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것이 매우 간단한데 114장까지 쓰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이제 자신의 판결에 자신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김지은 씨 얘기 중에 하나는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가고, 그 뭐 예컨대 러시아 가가지고 뭘 했느냐, 돌아와서 뭘 먹었느냐, 뭐 그다음에 미용실 갔는데 왜 그 안희정 전 지사가 갔던 사람한테 또 하느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이것은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SNS에. 예.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럼 왜 이렇게 썼느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재판부가 안희정 씨한테는 안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이 사실은 이제 이 불만을 갖는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가 이제 예.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어저께 350개 단체들이 모이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2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후폭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김지은 씨의 피해자성을 피해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약간 피해자성이라는 게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재판부가 그만큼 100페이지에 넘어서 판결 이유를 설명한 것은 저희 법조인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법조인들의 불만이 뭐냐면 판결 이유가 너무 간략하고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는 게 많이 불만이. 왜냐하면 그 재판에 승소한 사람이나 패소한 사람이나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예. 만약에 그런 걸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항소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뭐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서 일단 재판부에 저는 그 판결을 존중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재판부에서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토로해서 현행법의 한계점. 사실 사법부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데는 국회고, 그렇죠. 사법부라는 건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 현행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무죄를 내려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것 같고, 뭐 판결이 너무 엉터리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그 안희정 전 지사와 또 김지은 씨 사건이 워낙 미투 운동에 있어서 상징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만큼 또 이 1심 이 판결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고조가 됐었는데요. 아무렴 상징적인 판결이었다 보니 다른 미투 사건들도 역시 지금 수사나 재판 과정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이 아마 이제 어제 모인 그 집회의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봐서 업무상 그 위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그 예. 논거를 보게 되면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이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이 없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그럼 미투의 피해자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함의점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결문을 잘 보게 되면 저항과 예를 들면 이거 거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함께 써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미투의 그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이제 업무상으로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데, 예. 과연 성폭행 범죄의 그 특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예. 가부장적 사고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저항의 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 좀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만큼 법적인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책하기 위해서
104페이지에 이런 많은 분량을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사법적 소극주의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것을 만약에 적극적으로 뭐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피해자 다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판사가 예단과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과연 피해자 다음이 무엇인지 오히려 업무상 위력의 그 강한 것 때문에 예.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생각은 할 수 없었던 것인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외국에서의 입장 자체는 이런 편견과 예를 들면 외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증언자의 그 입장도 이른바 캐릭터 증거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피해자의 과거의 연애 경력이라든가 뭐 이번에서도 사실은 뭐 홍조를 띄웠다 귀여운 척을 했다 이런 것 자체를 아예 그 언급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성폭력 그 방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 사실만을 놓고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해야지 가해자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인정할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런 면에서 아마 미투 운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불만스러운 이런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반론 있다는 있으신 거죠. 것 저도 같은데. 교수님 입장은 좀 다른데 예. 자꾸 이제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맞는 말이에요. 정의 여신상 같은 경우에 눈을 가리고 저를 하고 있잖아요. 예. 편견을 갖지 말면 남자 편에서 들지 말고 여자 편을 들지 말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교수님 말하는 것은 지금 무조건 피해자의 입장을 들으라고 하는 건데 그건 변호사가 할 일이죠. 피해자의 변호사 같은 게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변호하는 게 맞잖아요. 예. 판사라는 그 법원이라는 그 단체는 뭐냐면 피해자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억울한 가해자도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여성의 인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예. 사람인데 이 성범죄 같은 경우 여성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는 건 맞아요. 예. 하지만 단 1%라도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억울한 무고를 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법원에서는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예. 치우치면 안 되는 게 법원의 원래 역할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판부가 얘기했던 것 중에 노 미스 노, 예스 민지 예스. 사실 이 부분은 강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혐의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거든요. 이 부분을 왜 여기서 판결문에 나와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사실은 위력에 의한 부분이 위력 관계는 있으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위력 관계라는 것 자체가 저는 위력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재판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현행법에 어쩔 수 없는데 위력에 있다고 무조건 다 성폭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직원이 관계를 가졌다. 그럼 그게 다 성폭행 돼야 되는 거예요. 위력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 현행법에 따르면 위력을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법원 재판에서도 위력 관계 인정을 했어요. 예. 당연히 그 지사가 있고 대권 후보가 있고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비서기 때문에 위력 관계 인정했는데 위력 관계만 가지고 현행법이 부족하다니까 위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만 형법상의 강간죄가 되는 것 예. 같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 같은 경우도 위력 있는 지위 플러스 어떤 행위가 예.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시각이 구성 요건을 보면 많이 위력 다르네요. 행사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303조인데요. 이게 업무 또는 그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예.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 여기서 위력을 행사한다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력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성관계를 갖게 되면은 사실은 위력으로서 간음할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판례는 위력의 존재와 위력 행사를 구분을 해서 예. 위력 존재는 인정하지만 있었지만. 위력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러니까요.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만약 위력 행사 있으려면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성관계 안 가지면 너 인사관계에 내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그런 게 명시적인 그것을 예. 한 것인데 이것은 암묵적으로 언제든지 위력이 있음으로써 간음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네.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번처럼 상당히 보수적으로 좋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제가 볼 때는 판사의 젠더 감수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판사 자체가 여성적 입장에서 젠더 감수성이 높은 사람하고 예.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증거 없으니까 이것은 입증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나는 할 바 다 했다.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예. 이런 젠더 감수성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에 있어서 양형에서도 편차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일단 뭐 이제 사법부의 판단은 저희들이 이제 존중을 존중을 해야죠. 하면서 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께 한 말씀 없으십니까? 자, 이 보신 것처럼 이제 정말 1심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은 2심을 항소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좀 뭐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력을 이제 본인은 행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진술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판부에 의해서. 예. 예. 그러면 이런 진술들의 어떤 신빙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전략을 검찰이 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김지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강 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뭔가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첨부를 해서 예.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검찰이 2심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2심 재판부 자체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인철 변호사님은 2심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에 무죄를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항소심 아. 같은 경우에도 보통 1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증거가 없으면은 그대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지만 만약에 유죄로 나오려면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 핵심은 뭐냐면 위력이 있었고 위력을 행사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안 지사가 만약에 그런 관계를 거부할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네. 입증이 되면 바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실 이 성관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어떤 직접적인 증거 없고 간접적인 증거로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을 해서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증거 듭니다. 싸움이요. 그러면 이 2심에서 각자가 양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 워낙 그 1심 재판이 뜨거웠기 때문에 네.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증거는 다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거의 얘기 다 나왔는데 지금 숨어있는 증인이 있을 수 있어요. 숨어있는 증인이요? 증인. 예를 들어서 뭐 안지사 측이라든지 이 비서 측에 숨어있는 증인. 그 유리한 증인을 찾는 게 사실 핵심적인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증거가 여러 있어야 가지 되는 그 잠자코 침묵하고 있는 증인이 있는데 이 진실을 위해서는 좀 그분들이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이제 위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위력의 존재는 분명히 있었지만 행사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판결에 대한 좀 이게 그 판사의 마음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결이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은 무죄가 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거를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인 게 반증인데 새로운 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에 있어서 지금 많이 뭐 논의가 예. 있는 상태고요. 뭐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몇 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성범죄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협박이 있어야 되고 폭행이 있어야 폭행이 되고 있어야죠. 이번 같은 경우 위력 또는 위력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 네. 이것이 만약에 없다 손치더라도 피해자 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비동의한 간음 자체도 여기 처벌이 돼야 된다. 이 조항을 포함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법적인 이제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피해자에 따라서 내가 동의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예.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이것을 큰 틀에서 만약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보호 법익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나의 보호 법익이 침해가 된 생태이죠. 예. 그래서 이 조항을 넣게 되면은 지금 판사가 고민했던 것도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노우 민스 노우 룰의 대표적인 사항이고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예스 민스 예스. 예스 민스 예스죠. 예스라고 명시적으로 할 때만 제외하고 다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범위가 더 확대되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 그 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폭행 범죄의 범위를 5만큼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10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법안의 새로운 개정 내용의 핵심인데 과연 이제 그 법리 그 논쟁과 그다음에 과연 이제 여론의 또 향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은 결국 사회의 그 원합, 사회 질서 또 공공 질서 예. 이런 것과 관련된 하나의 뭐 바로미터적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인프라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 이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페미니즘의 핵심이고 미투 운동의 본질이라고 해서는 네. 지금보다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의 개정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스 민스 예스 룰이라는 게 또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이 성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가 없으면 성폭행으로 본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이 남녀 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이 어떤 식으로 명시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혀야지만 뭐 앞으로 우스갯소리는 안전한 이렇게 해야겠죠.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관계를 가질 때 미리 동의를 받아야겠죠. 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스킨십 할 때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분쟁들이 사실 대부분의 그 연인 관계에서는 분쟁이 없지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말이 있어요. 99명의 도덕을 놓치더라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 안 되겠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피해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이 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스 미즈 예스 룰이 이제 제정이 되면 오히려 피의자가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더 훨씬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지금 노민즈 노도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경험적으로 보면 새로운 어떤 법령이 왜 필요하냐면 실질적으로 거부를 하고 울면서 거부를 해도 이것으로 강간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43.5% 정도가 이것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벌 안 받는 비율이 이 정도로 높다는 거는 네. 뭐 분명하게 의사표시한 거 아니에요. 울면서라도.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이것이 강간으로 안 된다는 것이 현실이고 강간으로 이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만큼이라도 빨리 이제 새로운 법령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강간이 발생되지 않는 처벌이 만약에 발생된다 그러면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일단 안희정 전 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렇다면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도 김지은 씨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무고라든지요. 예. 지금은 아직 아니고 만약에 이제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는데 무죄로 확정 판결되면 당연히 무고죄로 고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제 생각에 안 지사가 뭐 무고죄로 고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무죄가 되면은 무죄가 확정되면은 안 지사의 부인이 또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나요? 그거는 뭐 미리 말씀드리기 좀 예. 그렇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는 안 지사가 뭐 재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의 이제 뭐 기로, 그리고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그런 기로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태어나겠다고 그 안 지사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 정치적인 뭐 부활의 의미를 꾀하려고 한 노력인지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더라도 예. 가족에게 주는 그 아픔이라든가 또 지지자가 생각했던 이제 그와 같은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피해 나가지만 네. 정치적, 도덕적, 사회적으로는 네. 뭐 역시 뭐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결국 이것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과 소위 말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중요한 환기를 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법 이전에 우리가 도덕이 있고 또 도덕 이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공적 인물로서의 기준 같은 거 네. 이것을 각계각층에서 한번 곱씹어보는 이런 계기로서 뭐 삼아야 되지. 이것을 이제 앞으로의 미투가 이제 안 된다든가 예. 미투 운동 해봤자 법적에서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또 낙담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 사회가 뭐 진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주로서 활용함이 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론을 좀 종합을 해보면 안희정 전 지사 아직까지 1심에서는 법적으로는 무죄다. 하지만 도덕적, 사회적으로, 그러니까요. 윤리적으로는 유죄인 거죠. 무죄다. 예, 이런 의견이 대세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은 1심에서 무죄인 거지 이게 2심, 3심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심이 무죄라는 것이 곧 다른 심에서의 어떤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어떤 위상이었습니까? 이제 아주 촉망받는 대선 후보였는데 그러한 어떤 국민적 충격을 준 부분이 아주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다시 태어나겠다는 건 참의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고 예. 본인도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 정치적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공분을 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뭐 비단 안희정 전 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 그러니까 공인들에게 주는 아주 경종의 메시지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만약에 몇 년 전에 이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간통죄가 이게 입증된 거죠, 사실은. 지금 그 판사 입장이 뭐냐? 이것은 업무상 피감독 간음은 아니지만 네. 좋은 이 소위 말 연분에 근거한 불륜이라고 하는 공적 선언인 것이죠, 사실은. 당시만 하더라도 형법상 그렇죠. 간통죄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뭐 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제 비난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 대권 주자의 그 반열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예. 많은 좀 그 실망감을 준 것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이제 도지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권세 자체가 이렇게 성적인 또는 연분 관계를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작동이 됐다.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 그 공적인 그 기관에 있어서 공과 사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하나의 그 교훈으로 뭐 삼아서 결국 지금 다른 이런 공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개인의 그 사생활을 한번 뭐 점검을 해봐야 되는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무죄가 나면 뭐 대선 후보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는 제기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움직임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도 벌써부터 뭐 아들이 뭐 환영한다 뭐 이런 문자까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네.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고 예.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미 뭐 탄핵 이상의 걸 받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한 몸에 받았잖아요. 네. 차기 어떤 대선 후보로서 아주 촉망받는 후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뭐 부인한테 가정한테도 부분에서의 어떤 실망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한테 준 실망감이라는 것은 예.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무죄가 나온다 그래도 정치권에 다시 복귀한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송사 과정이 낱낱이 이제 또 공개가 되면서 둘 사이에 있었던 내밀한 얘기들까지 그리고 그 주변에 뭐 가족이랄지 같이 일했던 동료들 얘기까지 하나하나 다 나오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진흙탕 싸움 같은 그런 양상 네.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도 보는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충격과 그렇죠. 실망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근데 고소를 한 사람이나 고소를 당한 사람이나 굉장히 힘든 게 송사거든요. 민사소 특히 이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 텐데 사실 이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고생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증인들이 나와야 되고 항소심에서도 또 진술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법원 판결을 많은 분들이 이제 비난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로 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국민들이 와서 다양한 의견을 내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은 이런 좀 비난은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